살기 위해 스스로 경찰에 체포된 홍민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산주의자였는데요. 아, 내 몸에 붉은 피가 흐른다. 피는 원래 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체제의 환멸을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전향이라는 일생일대의 결단을 놓고 깊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자본주의 맛 좀 보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은 나 아무것도 몰라. 그를 특별수사본부장 오제도 검사에게 데려갑니다. 검사님 여기 월급이 아닌데, 여기 지갑 또 아닌데, 여기 용의자 데려왔습니다. 홍민표는 오제도라는 사람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전향하게 됩니다. 전향 참 쉽죠잉. 뼛속까지 빨갛던 홍민표는 왜 갑자기 전향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제도 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단시간에 홍민표를 설득한 걸까요? 사실 오제도 검사는 홍민표를 설득한 게 아닙니다. 물론 권유는 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전향 한번 해봐. 그러나 권유하는 오제도에게 홍민표는 너무나도 당당히 밥 달라고 말하는 홍민표. 그의 뻔뻔한 태도에 오제도 검사의 주먹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홍민표가 전향만 한다면 지하로 숨어버린 남노당 조직을 찾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오제도 검사는 꾹 참고 식사 대접을 준비합니다. 오제도 검사는 국일관을 추천했습니다. 여기 어떠심? 미슐랭 별 3개인 돈마탱. 님, 지금 제정신임? 사람 많은 식당에 내가 가겠음? 됐음, 나 집밥 먹고 싶음. 그러지 말고 여기는 어떠심? 보안도 좋고 맛있음. 프라이빗한. 너님 집 가자. 결국 들은 오제도 검사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제도 검사는 부인에게 미리 연락해서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가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으라고 당부합니다. 결제 요청서. 하늘과 같은 마눌님,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손님 저녁 접대를 집에서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분이니 은혜로운 자비를 내려주사 저녁 식사를 좀 잘 챙겨주시길 요청합니다. 도착 시간 1시간 뒤. 목적 승진이 달려있는 손님 접대. 예상 비용 급한 대로 바로 승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도착하여 오제도 검사의 집. 검사의 부인은 저녁상을 내오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반찬이 형편없었습니다. 이에 개빡친 홍민표. 오제도 검사는 그런 홍민표를 진정시키고 부인을 불러 부실한 밥상에 대해 다그칩니다. 그러자 부인은 당신 봉급을 생각해야죠. 우리 형편에서 최선의 밥상을 차린 걸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낀 홍민표는 급 거실로 나가 신발장을 열어봅니다. 신발장에는 낡아 빠진 구두 한 켤레뿐. 순간 움찔한 홍민표는 양해를 구하고 안방 옷장을 비롯하여 집안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하는데요. 옷장의 옷은 단벌이었고 쌀독의 쌀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와... 명색이 검사의 집인데 이게 뭐야? 당시 오제도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정도의 직급을 가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돼지 새끼는 잘도 처먹어서 살이 토실토실한데.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이 컸던 홍민표는 자본을 초월하는 그의 인성에 충격을 받고 바로 정연서를 씁니다. 사실 홍민표가 처음부터 오제도 검사의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고 땡깡을 부린 이유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오제도 검사를 시험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나 판검사 특별 임용시험 합격자임. 홍민표는 모두가 평등한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산주의자의 길에 들어섰지만 그동안 만났던 공산주의자들은 그 이상사회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평등을 외칠 뿐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사는 자들처럼 보였으니까요. 홍민표는 그런 그들을 보며 점차 자신의 신념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자신이 가장 증오하던 자본주의 사회의 권력자가 오히려 자신이 꿈꾸던 이상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가장 보고 싶지 않았고 끝끝내 거부했던 모습과 마주한 그의 신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오제도 검사가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잘 살았다면 홍민표는 결코 전향하지 않을 자본주의를 더 편견을 갖고 싫어했겠죠.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또 헌신적으로 생활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청렴한지 아니면 부정부패로 잘 사는지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부자로 살면 전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천명하게 사시면 전향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오제도 검사에게 감명을 받아 홍민표는 전향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제도 검사의 정직이 홍민표를 전향시킨 것이죠. 우리의 결의. 전향서를 작성한 홍민표는 곧바로 서울시 인민위원회 간부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엽니다. 내 아래로 전원 집합. 그의 목표는 간부들을 모두 전향시키는 것. 1949년 9월 22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회의실에 남노당 핵심 간부 16명이 모이게 됩니다. 조직책 홍찬성, 조직부책 이희성, 부녀책 유대인, 문화책 홍윤석, 조직부원 이은식, K대 사령관 조병수 등. 홍민표는 1시간에 걸쳐 자신이 전향한 이유에 대해 진전성 있게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인민 어른이
여러분. 그 결과 핵심 간부 16명이 모두 그 자리에서 전향을 결심, 전향서를 썼습니다. 홍민표가 노동당에 등 돌리게 된 이유는 히스토리 트립 1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핵심 간부들이 전향하고 이들은 남은 조직원들을 전향시키게 됩니다. 194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전향은 서울에서만 전향자 6만 명을 만들고 남로당원 60만 명 중 33만 명을 전향하지 않는 당원들은 신원이 파악되어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괴멸 상태에 빠진 남로당.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의 남로당원이 전국 각지에 남아 있었고 이 괴멸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박헌영은 남은 당원들과 6.25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북에서 준비한 6.25 전쟁. 왜 그들은 준비를 했으면서 6.25 전쟁을 자신들의 승리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히스토리 트립 다음 편에서는 6.25 전쟁의 시발점을 알려드립니다.